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증시가 지난 18일 부활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 증시 상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주 2.7% 올라 주간 기준으로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4%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원화 가치가 최대 8% 저평가됐다고 진단하며 한국은 원화 가치 상승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2013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큰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를 더 늘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IMF는 원화 가치가 2에서 8% 정도 저평가됐다며 현재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고려할 때 8% 정도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지난달 이후 중단된 기업 공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IPO 신청서를 낸 28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3월부터 중단된 IPO 승인을 곧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에서는 2012년 11월 이후 14개월간 중단됐던 IPO가 지난 1월 재개돼 2월까지 48개 기업이 상장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관공서를 점거 중인 친러시아계 무장 시위대가 철수를 거부한 채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등 4개국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내 모든 불법적 군사조직 해체와 불법 점거 해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 사항이 실제로 이행될지 예단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2% 이상 올랐죠. 연준의 초저금리 유지 발언이 나온 데다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에서는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대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실적이 호조를 보인다면 증시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2,000선의 강한 매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6거래일 만에 2,0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반대 성공하며 연중 최고치였죠. 570포인트 위에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 시작이기 때문에 국내 이슈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살펴봐드리죠. 4월 21일 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창환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미라 앵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기업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세월호의 학부모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 세월호 침몰로 마음이 여전히 무겁지만 그래도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다시금 2,000포인트 안착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도 570포인트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기관 쪽의 파생 포지션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수급은 어떻게 봐야 할지도 분석 도와주시죠. 그렇죠. 지금 모든, 특히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모든 파생의 지금 파생 결단식입니다. 이제 기관들의 변심이죠.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합니다. 이제 요즘 선물은 워낙 이제 우리, 센시팅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특히 옵션에서 하루하루 이제 2만 포지션 이상을 갖고 이제 기관들이 변심을 합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푸 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콜 쪽으로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일촉즉발의 어떤 모양을 보일지 이 파생 특히 이제 콜옵션, 풋옵션에서 갈라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은 뭐 선물에서 갈려졌죠. 근데 선물을 워낙 이제 조금 우리 그 서울경제센터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 옵션 쪽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 특히 이제 옵션 양쪽 매도를 갖고 계속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선물은 아직까지 6월 만기 지나고 옵션으로 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이제 상승적으로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먹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콜 옵션, 풋 옵션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볼 필요 있다. 과거는 이제 선물로 단타를 쳤는데 지금 선물로 단타를 안 치고 옵션으로 단타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에 콜 옵션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면 주가가 이제 그렇고요. 또 풀 옵션 매수가 들어온다면 하방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 매도를 오늘 여러분께서 좀 상세하게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부활절 시즌이죠. 부활절 시즌에서 이제 일단 주가 자체가 글로벌 이제 야간 증시는 쉬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4월달 들어와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이 이제 행복 국면이죠. 1일 1비 할 필요 없이 계속 행복 국면에다가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복지부동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제 21일평입니다. 21일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을 한번 심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수급 중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고 이제 수급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수급 중에 가장 정확한 수급이 신용입니다. 신용 상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장 자체를 냉철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주가 자체가 이제 주가와 이제 신용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는데 주가가 이제 급락이 곧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제 주가가 신용이 보통 2일 차이거든요. 그래서 신용 많을 때와 이제 주가의 차이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신용의 상태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이제 신용 바닥이 주가 바닥입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주가가 신용이 바닥 자리죠. 근데 지금 최근의 주가 보면요. 최근의 주가는 신용과 주가가 같이 꼭지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용을 많이 살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신용 안 살 때 신용 사는 사람은 돈 먹지만 장이 좋아질 것 같아서 누구나 신용 살 때 그 이후의 결과가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과거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급을 잘못 이야기하는 분이 좀 많은데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그 수급이 이제 일부지 수급에서 진짜의 수급은 이제 신용 이 부분도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이제 여러분 항시 꼭질 때 신용이 꼭지에서 주가 빠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말릴 수 없는 그런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불문율이니까 여러분 지금 신용이 너무 많은 부분을 갖고 있다. 신용이 너무 많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신용 많을 때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돈 먹을 것 같고 이러니까 신용을 많이 사는 그런 부분인데 남이 신용을 안 걸 때 신용을 걸어야 됩니다. 남이 신용을 안 걸 때 그래야지. 지금 누구나 다 걸 때 신용 걸면 꼭 여러분 이게 신용이 반대 매물을 불러서 사고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 위쪽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주가 상승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인지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평 상태로 봐서는 장 자체가 뭐 크게 나쁘고 딱 이평이 뭐 61평의 이익이 좀 큰 부분 이런 부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연속적으로 많이 상승할 것이냐 저는 그게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MACD 같은 그 차트들이 MACD 차트 같은 것들이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MACD가 데드크로스 난 상태인데 물론 MACD가 골든크로스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지만 이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MACD는 절대 도전하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 대형주 쪽으로 좀 슬럼화가 필요하다. 코스닥은 누가 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려 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이 MACD가 타원형이 아니고 갑진 모양을 보이는 것은 누가 만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코스닥은 대형주 만지더라도 대형주 쪽으로 조금 계속 슬럼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자리에 또 이제 계단식으로 계단이 한번 쉴 자리에 왔어요. 쉴 자리에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템포 조금 천천히 대형주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여러분 뭐 굉장히 조금 속된 말로 조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소형주입니다. 소형주가 최근에 3개월의 수익이 14% 났고요. 중형주가 여러분 보다시피 1% 났고 대형주가 수익이 마이너스 3% 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형주, 특히 코스피의 소형주들이 소위 말하는 소형주들이 굉장히 특히 저퍼주들이죠. 저퍼주들 중에 이제 고가주들입니다. 고가주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개인들이 안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켰는데요. 과연 이제, 대형주들도 물론 삼성전자 이런 주식은 주겠습니다. 나머지 주식을 조금 쉬게 했는데, 과연 연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과연 이 개입을, 중형주나, 대형주가 떠가지고 올릴 것이냐. 저는 그건 좀 회의적이고, 소형주를 끄집어내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익의 평균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사실,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돈을 개입을 많이 잃을 때가 아예 빠져버리면 버팁니다. 가장 잃을 때가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지 횡보 국면에서 돈을 좀 많이 잃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분해 종목은 안 오르고 이제 다른 종목이 많이 뜨니까 그쪽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한 달 정도의 주가의 횡보 국면, 이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이제 과연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업할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하방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업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업 자체가 지금 작년 10월 같이 미세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업이 나오면 그 후에 이제 굉장히 고통을 많이 안기죠. 그 후에 업 나온 후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1885 무려 200포인트까지 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뭐 너무 작은 거에 이제 너무 욕심을 안 부리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주가가 신용 많은 종목들이 절대 주가를 안 올립니다.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외국 기관들의 매수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매수 종목이 이제 절대 신용 많은 종목을 안 사거든요. 신용이 없는 종목이 어떠냐면, 대형주 쪽으로 신용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기관들이 요즘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갖고 완전 그 선물의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하루는 막 레버리지 샀다가 전에는 지속적으로 샀는데 그다 전에는 이제 레버리지만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인버스를 또 매도 치면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더욱 이제 활발하게 인버스 레버리지를 갖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교란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시세 조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적법한 정차에서 시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봐서 뭐 몇몇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모양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옵션에서 개인들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옵션 콜 매수 뭐 저희가 주식을 안 해도 저 친구는 뭐 전에는 선물하다니 또 옵션까지 이야기하냐 복잡해 죽겠다 이래 하지 마시고 모르면 증권에서 직원 조퇴해가지고 이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선물 특히 옵션을 상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그거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75세 어른이신네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종목을 줬는데 굉장히 그 종목들이 좋았고 지금 계속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애인 날입니다. 장애인 날인데 여러분 혹시 뭐 간에 장애인 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 보배 같아요. 장애인분이 있으면서 집안이 굉장히 똘똘 뭉치고 또 장애인이 있는 집안이 보면 더위 또 웃음이 많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분 집안에 있는 분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오늘 저에게 전화 주시면 진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장애인 여러분, 가족 여러분에게 좋은 호재의 종목을 꼭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 일목균형표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어제 주가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선행 스팬1 뜰 때 주식은 플러스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선행 스팬1이 어제 떴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는 선행 스팬1이 뜨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뜨지 않고요. 오늘부터는 신고가까지 아니면 선행 스팬1이 절대 뜨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고가가 2009포인트거든요. 2009포인트 가야만이 오늘 선행 스팬1이 상승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2009포인트가 굉장히 저항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2009포인트를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피봇이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2010포인트다 이랬는데 오늘은 조금 높아요. 2015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는 2015포인트까지 열려 있고요. 그 하방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이제 2000포인트와 2015포인트의 박스권, 이 박스권이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문제되는 박스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스권에서 주식이 끝나버리면 기관들이 대박 나버리죠. 양매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 가면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옵션 만기가요, 5월 달에 공휴일이 만해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일단 자기들이 돈 먹기 위해서 2000에서 2015포인트 이 포지션에서 계속 맞출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요, 큰 수익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큰 수익 구조, 이 옵션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큰 수익 나는 구조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복지부동이 해야 된다. 옵션 하지 마십시오. 수익 안 난다고 옵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선물은 기다릴 수 있지만 옵션은 못 기다린다. 최근에 이 주가가 한 30포인트 움직이면서 옵션들은 다 깡통 내버렸습니다. 여기서 깡통이 4번이나 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절대적으로 지금 옵션 따라하면 안 됩니다. ELW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옵션은 여러분 중에 가장 미운 사람. 제가 볼 때는 뭐 세월로 선장님 그런 분들이 옵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래 많이 뜨드는 국회의원들이 안 뜨더라요. 그분들도 옵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복지부동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살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복지부동 하니까 여러분들도 복지부동 해라 이렇게 보시고요. 수익을 말하다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해놨는데 제가 이번 2000포인트를 가장 이제 지금 무미하다 하는 이유 중에 거래량입니다. 2000포인트 올라가면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뭐 이걸 다이브 존스라고 보는 분인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포인트가 일단 거래가 한번 터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래가 늘지 않고 줄어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용이 많은 가운데 주가가 한번 밀릴 때 여러분을 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수출업체죠. 뭐니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화 강세 이게 문제입니다. 원화가 너무 세요. 1080원. 지금 이게 중소기업도 수출 적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 친구 한 달 내내 조심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달 내내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고 특히 옵션의 그 동향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동향 이 두 가지만 보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자식을 키우는데요.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이 침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서로 주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석전업 신창원입니다. 네, 시장은 위쪽으로 갈 수 있지만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셨죠. 대형주 위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추천 종목 딜리가 꾸준히 달리고 있네요. 상한가 도달한 데 이어서 추가 상승 나오며 지난 금요일 고점 기준의 수익률이 벌써 23% 달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코스맥스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 나왔지만 올 이평선 딱 걸려있더라고요. 이들 종목들 AS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뉴욕 증시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시황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이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목요일의 조정은, 상당히 좀 깔끔하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장중 조정으로 이게 21선을 지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21선을 지지하고 이제는 재차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패턴으로 지속될 수 있는 모습. 그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지속적인 대응으로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가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포트 구성이 최우선이지 시장을 등지면서까지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별 차별화 속에서 나오는 순환매에 적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것이 시장의 움직임이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고수하시되 그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들 지속적인 단기든 중기든 공략하는 전략으로 해서 참고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제 3D 프린터 관련주 지난주 목요일에 딜리라는 종목을 일단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딜리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요일에 이제 나왔었고 2,800원대의 목표가를 일단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번 연도 1월 16일에 고점이죠. 쌍봉 구간에 돌파 가능한 가격권이 2,8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체크하고 맞고 떨어진다면 매도하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에 2,765원 정도, 한 6% 정도 급등이 나왔었고, 공략한 이후에 거의 2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수익을 챙기는 관점에서 보자.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6월 12일에서 13일에, 인사이드 3D 프린팅 컴포넌스가 좀 일산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D 프린팅 육성 발표책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는 있다. 다만 바닥권에서부터 단기간에 말씀드리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6월달까지의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2,8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맞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돌파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매수 관점으로 눌리면 재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3D 프린터 관련주들 일단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딜리라는 종목이 3D 프린터 지금 대장주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재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정리해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자, 이 코스맥스는 이제 제가 금요일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조금 아쉬운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이 종목이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가 금요일에 0.6% 정도 상승할 동안 이 종목은 종가상 약보합권에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 대비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좀 싶은데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였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매매 동향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잡히고 있죠. 매수로 잡히고 있지만은 장중 내내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상이 1위 창구에 좀 올라오면서 지속적인 매도가 좀 나왔지만은 제가 종가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받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포착이 되면서 결국에는 매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장중에 매도 압박을 그대로 받았다.
다만 지금 보면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주사로 전환하고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인 지금 매도세로 강한 압박이 나왔다가 서서히 시간이 흐를수록 매도 압박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매도가 줄어드는 그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해서 일단 지난주에 시장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4월 들어서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 시장 전체적으로 1,00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매수세가 시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들의 포지션이 그러니까 기관들의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중요한 게 이제 4월 셋째 주인데 이번 주 지나고 바로 연휴가 시작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해서 황금 연휴가 이제 총 4일 정도 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유치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정도의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화장품 시장의 단기 매출 급증과 더불어서 재료가 터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홀딩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딜리는 수입 매도 후 재매수 관점, 자 그리고 코스맥스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포지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 정고점이죠. 2010포인트를 돌파하냐 못하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들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적 호전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차군단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이제 환율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 제가 우리 회원분들에게 좀 언급을 드렸던 그러니까 완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언급을 또 드렸었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이 이제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 그리고 OCI 같은 종목들은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ESS 관련주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여름으로 갈수록 블랙아웃에 대한 모멘텀이 이 관련주들에게는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게 특히 이 OCI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OCI 실적 발표가 이제 23일입니다. 23일은 이제 수요일인데 그래서 23일 전에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서서히 좀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16만 후반대, 그러니까 지금 저가가 17만 1,500원인데 이 17만 1,500원을 쌍바닥으로 해서 16만 후반권대를 이탈시 강하게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포지션 잡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황금연휴 관련주들,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 그리고 어린이날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대원미디어도 바로 추천드리고 준산업가 그러니까 11% 넘는 급등이 좀 나와줬던 이치로 이런 어린이날 관련주들, 출판 관련주들, 엔터주들,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 또 황금연휴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 잘 체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 17만 5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OCI 같은 종목들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과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딜리는 이제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하셨고요. 향후 눌림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맥스도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코스피가 보합권 소폭 움직이는 가운데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샘플 전문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